그날을 기억하십니까?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것이 그날 밤 우리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순간 대한민국은 1980년 5.18 이후 44년 만에 다시 계엄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달랐습니다.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하지만 의문은 곧 분노로, 분노는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987년의 기억이 있었고 2016년 촛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 선포 후 2시간 49분. 국회는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 주변은 경찰과 군인들로 둘러싸였고 일부 의원들은 평소와 달리 본회의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에 도착해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한 190명 전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오직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감만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지만 의사봉은 울렸습니다.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헌법 77조가 현실이 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소식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에는 지금 당장 국회로 가야겠다. 우리가 지켜야 할 때다. 1987년의 그 마음으로 같은 메시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새벽 여의도로 향하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시민들은 밤늦게 국회 주변에 모여 평화적으로 목소리를 냈고 SNS에서는 실시간 상황 공유와 정보 전달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이 침묵할 때 시민이 기자가 되고 개인의 휴대폰이 방송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권자다. 그 외침이 계엄을 멈춘 것입니다. 그날 밤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주체임을 증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택시 요금을 받지 않았다거나 편의점이 무료로 물을 나눠줬다는 사례는 상징적으로 회자되었으나 실제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그리고 정보 공유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고 어디가 위험한지 서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응원했고 현장에서 헌법을 지켜라, 민주주의를 지켜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 시민들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2023년부터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과 언론에 대한 압박, 야당 대표 기소 등 정치적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와 검찰 그리고 언론의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말입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정치권력은 검찰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압박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언론은 검찰 수사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며 공정보도 원칙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2월 3일의 계엄 선포는 이런 긴장과 불신의 극단적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었고 그 헌법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매번 위기의 순간 시민이 일어섰고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같은 아픔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를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의 공통점은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입니다. 4.19 혁명 때는 대학생들이, 5.18 때는 광주 시민들이, 6월 항쟁에서는 전국의 시민들이, 촛불혁명에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다시 한번 시민들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SNS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서 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선택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번 선택은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투표율 1% 상승은 민주주의의 1% 발전을 의미합니다. 계엄의 기억을 가진 우리, 헌법을 지켜낸 우리, 이제 투표로 답해야 합니다. 12월 3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아무리 좋은 조항들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없으면 헌법은 그저 종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헌법이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도자를,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만든 헌법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미래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으로 다시 한번 선택하십시오. 2025년 6월 3일 당신의 한 표가 역사가 됩니다.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자의 것입니다. 12월 3일 그날 밤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작은 행동이 모여서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양심적 결정이 헌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투표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의 기억을 가슴에 새기고 2025년 6월 3일 투표장으로 향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